기초 간호학 272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볼게요. 여기는 기출문제에서 꼭 나오는 문제고요. 이번에 2023년 시험문제예요. 두 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만큼 엄청 중요하고 내용이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페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상식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어딜 가나 어디 회사 가나 그 심폐소생술 그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다 하잖아요. 요새는 그 자격증이 있으면 인정을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그 협력업체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와서 꼭 한 번씩 교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그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뭐 중요한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한 번씩 나와서 시켜서 뭐 쉽게 우리는 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에 이번에 2023년에 두 문제가 나와서 그만큼 엄청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볼게요. 자, 먼저 272조. 자, 심폐소생술 정의를 먼저 볼게요. 호흡이 정지되고 맥박이 뛰지 않은 환자에게 인위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말하죠. 이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73쪽을 보시면 다만 호흡정지 익수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인공호흡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밑줄에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정지 확인 과정 볼게요. 심정지 즉각적인 확인은 무반응과 비정상적인 호흡의 유무로 판단이 되고요. 자, 다에 보시면 의료 제공자는 10초 이내에 맥박과 호흡을 동시에 확인하도록 하며 맥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 압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넘길게요. 넘기셔서 이제 심폐소생술 단계를 볼게요. 자, 먼저 헤드라인만 볼게요. 1단계는요 반응을 확인하고요. 2단계는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요. 3단계는 가슴 압박을 하고요. 4단계는요 인공호흡을 하죠. 다시 앞장 넘겨서 이제 1단계 또 볼게요. 자, 1단계 때는 반응을 확인하는 거.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쳐서 반응을 확인을 해야겠죠. 이때 반응이 없으면 무의식 상태로 간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앙왕이로 눕혀서 119에 신고를 하셔야겠죠. 자, 옆에 팁을 보시면 가운데 환자의 반응 확인 볼게요. 심폐소생 시 가장 먼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시고요. 영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하게 한다는 거.
자, 성에는 어깨를 두드리고 영아는 발바닥을 두드린다는 점. 자, 2단계 볼게요. 자, 2단계 때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해서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129 응급의료 전담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맥박 볼게요. 자, 맥박은 심정지 의심 환자의 맥박 확인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료인에게도 어렵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맥박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하도록 하고요. 의료 제공자는 경동맥, 즉 목동맥을 확인하는데 10초가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경동맥을 사정하는 방법이죠. 자, 274쪽에 팁을 볼게요. 자, 성인은 경동맥으로 확인하고요. 영아는 상완동맥에서 확인하고요. 소아와 성인은 경동맥에서 촉지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단계 가슴 압박 볼게요. 자, 환자의 체위는요, 딱딱한 바닥에 눕혀주시고요. 구조자 자세는요, 환자를 향하여 무릎을 꿇은 뒤 환자의 가슴 가까이에 앉아 있으면 되겠고요. 자, 가슴 압박 위치는요, 흉골의 아래쪽 절반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흉골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검사돌기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구조자 손 위치 볼게요. 구조자는 한쪽 손바닥의 주동 가운데를 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서 두 손으로 압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장 엄청 중요하죠. 이런 숫자 같은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성인의 경우 흉골이 약 5cm 내려가도록 손꿈치로 압박을 가하시고요. 반드시 흉부에 압박을 가한 시간만큼 심장으로 혈액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압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므로 회복 시간을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슴 압박 비율은 분당 100에서 120회로 하고 중단 시간은 10초가 넘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넘길게요. 넘기기 전에요. 자, 팁을 볼게요. 제일 밑에 가슴 압박 후 위안, 심장으로 정맥 활류를 위해 각각의 가슴 압박 후에는 가슴이 정상 위치로, 즉 완전히 올라오도록 위안시킬 것을 제안하죠. 이렇게 불충분한 가슴 위안은 흉곽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심장 발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관상동맥과 내 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4단계에서는 인공호흡. 자, 보통 무의식 환자에게서 혀는 호흡기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구조자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할까요? 머리 기울인 턱 들어 올리게 한다 했죠? 헤드 틸트, 친 리프트 방법을 이용해서 기도를 개방한다 했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줄,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은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이고요. 이 인공호흡 1초 동안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적당한 환기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슴이 올라오는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가슴이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머리 기울인 턱 들어오르기를 실시해서 다시 인공호흡을 1초 동안 실시해야 되겠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1번,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은 기도를 개방하기 위해서고요.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의 콧구멍을 엄지와 검지로 막아 실수자가 주입하는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흉곽의 부풀어짐을 확인하시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읽었죠? 네 번째, 공기를 불어넣는데 저항을 느끼거나 흉곽의 화장이 보이지 않을 때 무리하지 말고 기도 유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7조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명이 구조자 상황에서 전문 기도기가 삭감된 경우에는 6초마다 한 번의 인공호흡으로 시행해야 되겠죠. 이거 숫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후에 회복 자세 볼게요. 자,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야 되겠죠.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기 전에 자, 다시 앞장 274조 정리해 볼게요. 자, 274조 팁 제일 위에 일반 구조자가 성인 심폐소생술 하는 순서 볼게요. 먼저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자, 확인하시고 의식을 확인하고요. 자, 119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하고요.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하는지 심정지 호흡을 확인하시고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시고요. 이때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이때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275조 응급의료 종사자 순서 볼게요. 자,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반응을 확인해서 자, 119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시고요.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을 동시에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게 시간은 10초 이내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요. 자,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자, 비율 어떻게 될까요? 30대 2 반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요. 그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겠죠. 자, 일반 구조자 차이점은 뭐였죠? 자, 무호흡이나 비정상 호흡, 심정지 호흡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한다면
응급의료 종사자인 경우에는 맥박과 무호흡, 비정상호흡을 동시에 확인을 하셔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넘길게요. 278쪽. 자, 기본 소생술의 주요 내용 볼게요. 자, 성진이나 소아나 영아는요, 같이 심정제 확인은 어쩌죠? 네. 무호흡 또는 심정지 호흡을 네,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의료 제공자만 10초 이내에, 자, 성인과 소아는 경동맥, 영아는 상하동맥에서 확인한다 했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 호흡을 한다 했죠. 자, 가슴 압박 속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 분당 100회에서 120회.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깊이 볼게요. 자, 성인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성인은 가슴 압박 깊이는 약 5cm 정도. 그 다음에 성인, 소아, 영아 다 가슴 압박 사이에는 가슴을 이완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했죠? 지나가는 혈류와 동맥을, 네, 가상동맥과 내동맥을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주고, 네, 다시 가슴이 올라오도록, 네, 한다 했죠. 이게 무조건 가슴을 압박할 게 아니라,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가슴이 올라왔는지, 이 사람이 맥박이나 호흡을 좀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조금 느슨하게 위안도 하시면서 압박을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압박한다 해서 돌아오진 않죠. 자,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의 중단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가능한 한 빨리빨리 해야겠죠. 자, 기도 유지는 어떤 방법?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헤드 틸트, 칠 리프트 방법. 그 다음에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비율 볼게요. 이거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 2023년에 문제에도요. 이 숫자가 나와갖고요. 헷갈리게 했거든요. 자, 성인은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비율은요. 30대 2, 30대 2. 그 다음에 소아와 영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 한 사람만 구조자가 해줄게는 30대 2. 두 명의 구조자, 즉 의료 제공자가 할 경우에는 15대 2. 이 정도 구별하셔야 돼요. 자, 성인은 30대 2. 소아와 영아는 의료 제공자가 2명일 때는 15대 2. 그 구조자가 1명일 경우에는 30대 2. 이 정도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상관없이 6초마다 인공호흡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 구조자가, 자,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고요. 소아와 영아는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숨겼기 볼게요. 자, 먼저 팁을 먼저 볼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실세동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맥박 결손이 있으면서 심실빈맥이 있는 경우 심실빈맥으로 맥박이 없는 무의식 환자에게 잠깐 동안 흉벽의 장기를 방출시킴으로써 순간적으로 부정맥을 제거하여
정상 리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응급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단계 팁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279쪽 처음부터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전원을 켜야겠죠. 자, 어쩔 때만 하는 거죠. 호흡이 없는 신정지 대상자에게만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 한다 했죠? 전극 패드 부착. 자, 전극 패드는 어디에 부착을 해야 될까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다 해야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답지 선다지에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른쪽 빗장뼈가 쇄골이죠. 쇄골 아래에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죠. 자, 분석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쳐주시고요.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주고요. 심장 충격이 필요하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되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시행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시행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달성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해야 되겠죠. 자, 심장 충격 실시 후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대 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하시고요. 12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죠. 자,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는요, 다 중요하고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장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소아나 영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일반적인 순서는 뭘까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2번, 일반 구조자에 의한 성인의 심폐소생술 단계를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반응 확인 및 신고, 호흡 확인, 가슴 압박. 그 다음에 3번, 일반 구조자가 5세 후 소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30대 1라 했죠. 자, 15대 2는 뭐였죠? 그렇죠. 의료인이 2명 이상일 때 판단했죠. 그 다음에 4번, 이수 등에 의한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두 가지는 뭘까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자동 심장 충격기의 과정으로 제1단계에 해당되는 건 뭐죠? 전원 켜기.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구는 뭘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심정지 환자에 대한 가슴 압박의 분당 횟수는 100에서 120회.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경우에 시간 제한은 10초 이내죠. 자, 오늘 했던 내용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기출문제에 꼭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꼭 습득하시고요.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반법에 대해서 볼 거니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